처음에는 이제 그 방법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널은 저는 UF 유지 저널을 택해서 논문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윤이가 제가 지금 재윤이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봤는데, 그 원래 기준은 방법론을 2페이지로 정리하는 거고, 소개하는 저널 같은 경우는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2페이지 다 넣는 방식으로 해서 방법론 1페이지, 그 다음에 저널에 관한 거 1페이지 정도로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잠시만요. 혹시 소리 안 들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그 논문에 관련돼서 방법론을 지금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써서 이제 학위 논문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집중 지수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형평성 아마 그 다음에 뭐 불균등성이라는 단어를 그게 이제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빈도 높게 사용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위 계수하고 집중 지수라는 이 두 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가 크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우선 보게 되면, 진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인구 사이즈나 보통 인구 사이즈를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지리적인 공간에 따라서 어떤 그런 리소스, 서비스 같은 게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 관련된 소스를 보다 보니 헬스 리소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좌측에 보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이제 그 진위 계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로렌츠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숫자가 있는데 X축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이제 누적되는 건데, 그래서 한 명이 하나의 시설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이 두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 한 사람이 하나씩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이 되고, 그때 이렇게 중앙에 45도 각도로 그어지는 게 이제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시설들이 이렇게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런 빨간 선 같은 선이, 이게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선이 나오게 되고, 이 선하고 45도 이 완전 균등한 선 사이의 면적이 진위 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 면적은 이렇게 면적이고, 두 개의 선을 보시면 사실 육안으로 큰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의 면적이 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즉 그러면 진위 계수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해석하면 그 시설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집중 지수라고 CI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달라지는 점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경제적인 스테터스, 그러니까 소득을 이제 넣는 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X축으로 소득을 이렇게 어큐뮬레이티브라고 하는데, 그 누적해서 쭉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00% 기준으로 쭉 이제 소득이 들어가고,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분포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5도 이 대각선 같은 경우가 가장 형평성이 이제 균등하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형평성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실제 상황에 지금 빨간선 같은 이게 오렌지 커브처럼 여기서는 그 집중 곡선, 그 컨스트럭션 커브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45도 선하고 이 곡선 사이의 면적, 근데 여기서 두 배를 하게 하는데, 이 두 배가 지금 많이 살펴보는 이 집중 지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집중 지수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45도에서 아래에 있는 면적이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시설이 좀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더 유리한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더 시설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위 지수하고 집중, 진위 계수하고 집중 지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균등성, 형평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통계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인구하고 소득 대신 소득이 조금 이제 대리 변수 같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는 이제 뭐 근린 단위도 아마 아니고 우리 현영이 요거를 하기 전에요. 네, 본인이 뭐를 연구하는지를 좀 네, 알려줘야지 친구들이 네. 이걸 왜 지금 하지?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이거 뭐 나만 주제를 알지 나머지 학생들은 주제를 모르는데 네. 어떤 주제일 때 이 방법을 쓰는 건지를 습득하는 게 이 세미나인데요. 음, 예. 뭐 본인이 연구하는 거를 말로 설명해도 되니까. 네. 그럼 우선 제가 지금 연구하는 거는 이렇게 막 진위 계수하고 이렇게 집중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선은 여기에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그 시설 저는 이제 건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관련돼서를 보는데 사실 건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너무 사실 우리 독시도 되게 복잡한 거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건강도 또 이게 개인부터 시작해서 근린 단위 뭐 도시 이 구조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근린 환경 내에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시설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주제는 그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고 대신 이제 어떤 컨텍스트, 어떤 환경이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의 분포가 어떤지, 그거를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지, 보통 우리가 그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 상태에서 도시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접근성하고 형평성, 시설들의 접근성,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가 일단 제 주제의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 실제 그런 접근성의 차이가 건강에 영향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그 회계 리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 이렇게 분포도 보고 건강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사실 이건 다 2차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접근된 것이 실제 주민들이 그거를 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뭐 주관적이든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든 이거 정말 건강하다고 느끼는지를 보려고 해서 그때는 질적 연구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렇게 저희 연구 방향은 이렇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거의 분포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막 초반에 말씀드린 진위 계수하고 집중 기술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어서 관련된 거를 우선 이제 말씀 바로 드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논문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단어가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다른 논문을 보시게 되면 뭐 equity 또는 inequality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진위 계수하고 집중 지수로 보통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는 헬스 리소스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금 갖고 온 논문들은 병원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논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시설들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걸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
진위 개수하고 그 다음에 CI 그 집중 지수를 통해서 이제 균등성하고 형평성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 나중에 이제 끝나고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결국 진위 지수하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그 집중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일단 메서드 부분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리소스를 여기는 병원의 수.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데이터가 대상 여러 개에서 그냥 수로 우선 가는데 근데 주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좁아지면 병원 하나만 하지 않고 이런 논문 같은 데서 보시면 병원의 수도 하고 아니면 베드 병상 수가 몇 개인지 아니면 그 일하는 사람 수가 몇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각각을 하나에 뭉뚱그려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막 분석이 어렵고 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population 사이즈나 geographic 사이즈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변수가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나 그다음에 일하는 분들 베드 사이즈를 보고 그다음에 이 논문을 시계열로 대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시계열 상으로 이제 그 연도별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이제 대립군을 가지고 대조군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그 헬스 리소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병 의원을 하는데 병원 좀 큰 규모가 있는 병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진료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케어 섹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하나하나 결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분석하는 과정을 우선은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진위 개수하고 그 다음에 CI 인덱스가 중요한 결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프라이머리 케어 그러니까 1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웃페이션트는 외래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 인페이션트는 이제 입원 환자인데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 따라서도 시결에 따라서도 이제 다른 값들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진료 중에서 그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를 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드린 진위 개수하고 집중 개수 두 개를 동시에 받고 그 다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spatial accessibility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게 저널이 접근성 어느 저널이에요? 1번이요 교수님? 저널이 어디 저널이냐? 아 여기가 지금 저는 이게 딱 그냥 가장 그 위키리를 아예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건강 쪽에서 그래서 International Journal of Equity in Health라는 저널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논문도 마찬가지 그 저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 2번은 그래서 여기는 정말 지금 이키리 제가 계속 뭐 형평성, inequality, 뭐 불균등성을 얘기하는데 특히 헬스 중에서는 이키리가 워낙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다 보니까 이 논문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간적인 형평성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적인 접근성인데 이게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를 가지고 접근성을 분석하는데 접근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또 이제 보통 크게 얘기하는 게 그런 덴시티, 얼마나 그 사람별 시설이 몇 개인지 아니면 그 시설하고 실제적인 그 통행하는데 가는데 시간 이런 데이터를 쓰는 경우 아니면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해서 그 중력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중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그 면적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서 불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이제 저는 덴시티를 쓰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실제 가는 데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가 다르긴 하죠. 접근성을 보더라도 그 데이터 특징이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I
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신 접근성을 보는 데이터가 달라서 좀 특징이 있는 논문이고 여기서는 그래서 접근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그 시설까지 네, 거리를 이용한 걸 가지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공간적인 접근성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최당 시간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근성을 잡아서 분석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이제 썼는지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메서드 보시면 이제 CR 그 집중비수 같다는 거고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 논문은 이제 좀 더 이 그 접근성 가기 전에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좀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간별로 시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갔고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 접근성 차이가 난다. 동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제 그 나왔던 리절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분석을 할 땐 또 CI가 나오게 됩니다. CI가 플러스여서 어떻고 마이너스여서 어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는 게 이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그 CI하고 진위 계수 논문에 관련된 거고 앞에서 논문처럼 결국 CI 지수를 이렇게 표로 테이블로 정리한 것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 정리한 방법론에서 보여드렸던 이 집중 지수를 이제 그 뽑기 전에 그릴 수 있는 커버 그 곡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 논문에서도 연도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나누고 시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좀 분류를 다시 해가지고 하나는 인구 대비로 하고 하나는 뭐 GDP 대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곡선을 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인 경우 아니면 시간이 90분 이내인 거를 시간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결로 분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균등한지 형평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영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수들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건강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그 글린 다니에서를 보게 되는데 글린 다니 건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분석 방법이 여기 있는 위계 선형 HML이라고 하는 위계 선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연구 방법을 한 가지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서 뭐 잘 안 나오면 아니면 그 다중회귀로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회귀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발표하실 것 같아서는 하나의 논문만 가지고 왔고 저의 논문에서는 잠시만요. 저의 논문에서는 이제 X에 들어갈 게 저는 시설을 우선 보니까 시설에 관련된 접근성을 이제 X로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 근린 환경에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세태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태에 관련된 지수가 들어가서 X를 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교란 변수를 같이 넣어서 통제하는 과정을 보통은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거기에 기본적인 게 여기 보이시는 SES 결국 소셜 이코노미 스테터스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넣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게 그 건강 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담배나 그런 뭐 술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건강에 대한 아웃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줘서 이제 그 컨트롤한 상태에서 회귀를 돌리려고 하고 건강 결과는 사실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읍년동 단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구해지는 것 중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 질환으로 인구당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수 아니면 뭐 뇌경색 같은 걸로 사망한 수 이런 거를 이제 건강 결과로 보고
이거를 회기로 구성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린 환경에서의 건강 관련된 거고, 이거는 시티 스테이프라고 아직 SCI는 아닌 것 같고 이머징 SCI라고 분류되는 미국 내의 학회 저널이고, 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옛날 같은 주택국 이런 거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발행하는 전국에서 발행하는 연구 논문 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그래도 그 보시면 베이컨트 하우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세태 얘기를 하는데, 세태에서 가장 건강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빈집 현황이고, 빈집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얘기를 하고, 사실 기존에는 질적 연구가 많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그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로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위계 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오게 됐고, 간단하게 보시면 결국에는 주변에 빈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거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논문을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보시면 결국에는 그 빈집, 그러니까 기간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빈집, 얼마나 빈집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게 위계 선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메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량 분석하고 위계 선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각각의 여기서는 지역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됩니다. 그 표가 되는데요. 우선 이게 도시별로 이제 근린별로 하는데, 그 근린을 품고 있는 도시를 여기에서 논문에서 세 갈래로 또 나눠서 각각을 따로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 그 진익에서 하고 집중 지수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계속 제가 좀 그게 좀 관심이 가서 그런지 보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눴고, 일단 하나의 모델 이쪽으로 쭉 보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델이 3개 합쳐진 거고 하나만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말씀드리는 대로 Y는 여기 보시면 그 건강 헬스 아웃컴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 CDC에서 도시별로 자료를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다는 아니고 500개 도시, 그중에서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결국 구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좀 크리티컬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결과를 보게 되고, 이게 Y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계 선형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근린 단위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그 메트로폴리탄, 이 근린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의 용두동을 본다. 그럼 용두동 안에 서울이라는 큰 그 하나 또 묶어지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 위계 선형 모델에 넣는 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건강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SES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데모그래픽이나 뭐 SES 스태투스, 그다음에 여기 논문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래도 이렇게 세태에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여기는 하우징에 관련돼서 이제 얼마나 빈집이 있는가를 그 변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룹을 이제 도시 차원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모형은 이걸로 정리가 되는 논문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어소시에이션이 높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도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구성할 거는 질적 연구 방법을 지금은 생각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질적 연구 방법도 한 가지만 보통 쓰지 않고 다중질적으로 해서 질적 연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런 여러 데이터를 함께, 여러 성질의 데이터를 함께 구성해서 논문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진이나 아니면 매핑, 그 다음에 인터뷰, 그 이상 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이번엔 한번 사진을 그래도 좀 써볼까라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지역사회 건강 연구에서는 직접 연구 방법에서 그 사진을 사용하게 되고, 특히 뭐 식환경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험자분들이 직접 뭐 드셨던 음식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면서 그걸 분석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뭐 PPM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참여형 포토 매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UF 유지에서 알려드릴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인덱스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한 분하고 이렇게 식충 면접을 하게 됩니다. 식충 면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는 사진과 그 사진을 찍은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4번 논문이고,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푸드에서 많은 방법을 좀 PPM, 특히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쓰게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뭐 먹었냐 이렇게 그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특히 그런 저희가 지금 글린 하는데, 글린 안에서도 그 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연관을 맺으면서 어떤 장소에서 뭐를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와 관련돼서 이제 루트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질적 연구 방법이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긴 한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회계에서 나오는 그런 딱딱 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좀 이렇게 풍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든지 how라든지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그레션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진이나 포토보이스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서베이, 일단 다중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자꾸 걸려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청소년이 더 맞는 표현인데, 청소년들이 어떤 음식과 관련돼서를 보는데, 특히 이게 그 내부후드 그린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논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핑이 됩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통학을 하게 되고, 그 루트 같은 거를 이제 그 사진을 기준으로 해주면 사진에 GPS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GPS 자체를 사용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진의 GPS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사진을 어떻게 뭐 이거 되게 뭐 크게 뭐 저희가 보는 뭐 그런 인공지능에서 그런 분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사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이런 음식을 먹네, 이런 음식 먹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대충 이제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헬스푸드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와 조금 떨어진 이런 것들을 먹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트 이제 실제 학생들이 했던 얘기들을 논문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얘들이 보니까 각자 그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뭘 먹는지, 어디에서 먹는지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게 하나의 나온 리절트라면, 그와 관련된 이제 커트 어떤 학생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적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학생, 여기 논문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한 30명의 대상을 해서 했는데, 그중 19명을 인덱스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그 소개해드릴 UF 유지 저희 연구실에서 나갔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변수, 그러니까 세마틱 어널리시스를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세마틱 어널리시스를 하지는 않고 가장 대표적인 학생 3명을 가상의 인물을 잡고 거기에서 레포트를 바로 따오는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 분석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학생과 A라는 참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그 서베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의 그 나왔던 센텐스 문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방법, 그다음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토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제 그 빌린 다닝에 가서 이제 실제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을 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결국 이렇게 계속 이 질적 연구를 할 때 가장 그래도 장점이 되는 게 왜, 그다음에 어떻게 시도를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컨텍스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개개인의 건강에 관련돼서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서머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질적 방법을 썼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데 신체 활동, 우리 신체 활동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뭐 워킹 그 보행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장소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지 이런 특징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고,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고, 여기서는 뭐 크게 써멀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장소가 뭐 오픈 스페이스고 아니면 길이고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요소들, 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 많이 됐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결론을 냈고, 이 논문은 퍼포스 그룹이라고 해서 1대1이 아니라 이제 몇 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질적 연구원을 구성했고, 그거를 정리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논문, 제 그 학위 논문에 관련된 방법들이었고, 사실 재윤이가 이거를 이제 2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지를 늦게 확인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 장 정도에 정리하고, 방법론이 이제 한 장이면 나머지는 해외 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FUG라고 이렇게 추약돼서 불리는 Urban Forestry and Urban Green이라는 그 저널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재현이가 정리한 것처럼 이제 여기도 자기 자체에서 정리했는데, 이게 사실 그 그린 뭐 녹색에 관련된 식물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반 스터디에서도 그 랭킹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충분히 이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저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일단 도시 공간 안에를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녹색이 있으면 이 저널은 다 투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뭐 풀이든지 나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오픈 스페이스 중에서도 그린이 있든지 어쨌든 녹지라는 주제만 있으면, 그 대상만 있으면 그 투고 가능한 저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관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융합 연구라고 많이 오래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융합 연구에 대한 리서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그 포레스트리 숲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이막인 것들, 그리닝, 그다음에 생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반 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 관련된 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분야가 어떻든 크게 그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면 장점이고, 그리고 소개드릴 논문들을 보면 이게 너무 사실 뭐 5개로 이 저널을 소개하기는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방법은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웰컴하는 상태고, 보니까 뭐 질적인 건 양적이건 뭐 어떤 것든 다 웰컴 상태고, 대신 이제 그린에 관련된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논문을 이제 추려봤는데, 우선은 저희 연구실에서 2편의 논문이 UFUG에 게재됐기 때문에 그 2개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게 뭐가 있나 서치를 해서 이제 한국에 관련된 거, 그린벨트에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논문은 하나는 제가 지금 그 세태 도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세태 도시에 관련된 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럼 실제 도시 설계하고 직접적인 논문이 있나 싶어서 찾아본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사실 뭐 주제가 워낙 좀 나름 다양하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는 일단 메소드 보시면 결국에는 뭐 질적인 거, 그다음에 그 로지스틱 그 회귀 분석,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위계 선형 말씀드린 위계 선형 방식, 그다음에 스트러브 뭐 적합성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러브 어널리시스 아니면 케이스 스타디 등 방법은 정말 구애받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저널을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졸업한 이제 영화가 투고했던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 사업을 그러니까 지역에 녹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녹화 사업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해서 74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화 사업 쓰레기 투기를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녹화를 한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이거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를 줄이게 됐는지 이거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그래서 지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본 게 여기 피지컬 디자인 엘리먼트를 이제 변수로 하나씩 이제 그 74개의 대상들에 대해서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변수를 잡은 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이 디자인 특징에 따른 효과도 살펴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UFG에 그 우리 연구소에 실렸던 거는 이제 다혜랑 저랑 연구 같이 참여했던 논문이 되고 이거는 세태 현상이 일어나는 집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이 가장 이슈가 되는데 빈집 주변의 건강 그리고 빈집을 이거를 대구 그러니까 저희 나라 여러 도시에서 하게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고 대구에서는 그 빈집 같은 경우를 그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으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더 사람들이 거기서 얻는 건강적인 만족, 그다음에 웰빙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UFG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효과, 건강 효과를 살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 빈집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린 스페이스로 바뀜에 따라서 건강 효과를 분석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 이게 저희가 연구 대상지에 가서 그런 빈집이 있는 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허물어지면 이거를 이제 여러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벤치가 놓인다든지 보이는 그 텃밭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질적 분석이다. 뎁스 인터뷰를 했고 인덱스 인터뷰를 했고 그거를 주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출연했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대상으로 해서 논문이 계속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세 개는 그 본인 연구랑 관련이 되는 논문이에요? 아니 이제 관련이 안 되고 이 저널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5편 정도를 조사하라고 그랬고, 그죠? 네. 근데 뭐 5편에다가 지금 플러스 5편을 더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5편. 네. 잘, 뭐 잘 들었고요. 저희 오늘 사실 이제 진현영 학생 같은 경우 다음 학기 논문 심사여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미나 하면서 이 세미나가 사실 논문 준비를 위한 세미나고
심사위원도 그냥 정해버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 그때 그때 어떻게 정했었지? 그래서 유순영 교수님 위원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원규 교수님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누구요? 잠깐 뭐 네, 써 있는 건 없나요? 자료도? 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있어가지고. 각자 발표를 한 30분 정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하는 학생들도 너무 길게 하면 네. 한 생각하게 됩니다. 저기 목요일 오전 언제 다시 날 잡고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지? 여기 지금 현영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게 도시 환경에 그게 넣어야 되나? 10번을 그 건강까지 포함했거든요. 아, 예. 그러면 10번에 10번이겠네 그럼. 들어가게. 예, 예, 맞습니다. 방법론은 방법론은 회계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질적인 방법으로는 상관 분석도 뭐 회계에 들어가니까 상관 분석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랑 상관 들어가게 되고 현상학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적인 방법에서는 무슨 네,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을 이제 뭐 다 얘기 마침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도시 설계 관련된 이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문 시작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막 달리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현상학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음, 풀어나가는 게 현상학적 연구고 내가 지금 들은 바로만 보면 그러니까 내러티브나 여기 근거 이론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뭘 먹고 뭐 그 사람들 뭐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그러면 근거 이론에 해당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막그 구술한 거 그대로 그대로 정리하고 그러면 내러티브고.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저기 UFUG에 냈던 논문은 물론 뭐 시마틱이라고 해서 그 문장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방법론을 굳이 구분하자면 근거 이론이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 근거 이론을 그 분석하는 도구도 따로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쓸 거면은 연구실에서 구매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NVivo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저기 아까 텍스트 마이닝 같이 단어들을 뽑아내주고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네, 맵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네,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때 어떤 학생이 그걸로 발표를 했었는데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어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사진 분석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내러티브냐 근거 이론이냐가 왔다 음,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네, 그리고 저기 도시 설계 이론을 좀 네, 최신 이론으로 해서 이게 음, 건강에 관련된 도시 설계 이론 뭐 이론가 누구 뭐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 네, 네, 건강부에서. 네.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도시 설계 이론으로 만약에 이 논문을 좀 브리핑 한다고 그러면 네. 누가 있어? 저희가 보통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론과는 솔직히 바로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인간의 아주 멀리 가면 뭐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보니까 뭐 게리나 뭐 하이츠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너무 멀고 어, 도시 건강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뭐 분들, 뭐 프랭크 이러신 분들 하고 그다음에 홀랜드라고 그 세태 관련돼서 연구 좀 많이 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활발히 했던 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가는 거가 우선 생각은 나긴 합니다. 이게 딱 그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론과는 바로 쉽게 연결은 지금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지 뭐 네.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이 진위계수랑 집중도 지수가 사실은 이제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지수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회귀 분석을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갈래가 아까 되고요. 저기 화면 공유 좀 다시 해줄까요? 네. 그래서 이걸 여기 통해서 보면은 이제 네. 여기 진위계수랑 CI가 있는데 네. 어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여기 진위에서 x축, y축이 뭐라고요? 진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누적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사람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이 100명이 있으면 1, 2, 3, 4, 5, 6 해서 y축은 Y축은 이제 시설의 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당 몇 개가 있는지. CI는 CR 같은 경우에는 X가 이제 이게 사람 수가 아니라 소득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y는요? Y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신 누적되는 수치입니다. 누적되는 시설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시설이네. 시설 개수에 대한 거네요. 여기는 시설이 얼마나 이제 시설의 접근성이 얼마나 균등한지 아니면 아까 저기 회귀 분석에서 네, y 변수가 시설이에요? Y는 건강 결과가 되고 X에 이제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접근성이 이렇던데 이 접근성이 예를 들면 가까우니까 가까운 동네가 건강 결과가 높더냐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계 선형을 쓰는 건가 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근린 단위에서의 성격하고 아니면 이제 그 도시 차원에서 이제 구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구 단위에서 성격이 이제 그룹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위계 선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쇠퇴 도시에서의 도시 공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며요. 쇠퇴 도시가 이슈잖아. 네, 쇠퇴 도시. 네? 네, 네, 그러면은 쇠퇴 도시에 뭐 결국에는 이런 시설들이 잘 없고 그래가지고 네?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 그걸 밝혀주. 네, 그게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까 진위계수나 집중도 지수는 사람 수나 사람 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그게 이제 네, 쇠퇴인 거고 어, 줄어들 때 줄어드는 데들이 시설 수가 적을 텐데 뭐 그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짜야 네, 되겠는데 네? 그냥 막 분석을 할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쇠퇴하면 뭐 이런 사람 수나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그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뭐 이 건강에 관련된 시설들은 더 적다거나 네, 뭐 잘 짜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CDC 같은 경우는 도시별 건강 지표라는 게 딱딱 나와요. 예를 들면 예, 제가 대구는 몇 점, 인천은 몇 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그 원데이터를 보진 않고 이 논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근데 부산으로 우리나라 하기로 같은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제가 부산으로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안 나오는데 그걸 못 쓸 거 아니에요. 대신 지자체에 따라서 몇 군데가 지금 대구하고 몇 군데에서는 그 데이터를 자기들이 그,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동별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용이 가능해서 부산을 지금 하는 것도 사실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몇몇 도시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 그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이나 이런 부산은 데. 예, 공개를 해놓고 요청을 하니까 공개되지 않은 건 좋습니다. 그래서 동별 데이터까지는 부산 거는 일단 다 구해놨습니다. 음. 오케이. 뭐 또 자세한 거는 저기 목요일 날 이제 네, 뭐 필요하면은 얘기해가지고 하고요. 나랑 얘기하는 거. 뭐 다른 네. 학생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음. 그래. 그러면은 여기 하여튼 그 10번 주제네. 우리 도시 연구 주제로 보면은 네. 뭐 굳이 따지면 도시 세태가 몇 번이야? 아, 선생님,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랑 열 번째가 약간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연구고, 방법론은 이제 회귀 분석, 그리고 아마 지금 설명한 걸로만 보면 그냥 내러티브 같은 거. 네, 네. 그거는 근데 좀 어렵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 하기 어렵겠는데. 그럴까요? 그것도 방법론도 네. 본인이 어 그러니까 그냥 방법론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의 뭐 예산 상황 또 뭐 이런 코로나 상황 이런 네. 걸 고려해서 연구 방법론을 짜야지. 네. 어 예산이 없는데 뭐 설문을 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또 뭐 직접 방문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도 네. 먹는 거를 찍는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양재윤.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미나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구 제목은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주거지역의 상업점포 입지 예측 연구입니다. 사실은 제목만 보면은 무엇을 연구하는지가 뭐 명확하게 써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연구한다는 건지가 조금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아직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그 연구에 있어서 원래 이 도시의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의 토지 이용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연구는 꽤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시 그 형태를 가지고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어, 토지 이용,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상업 점포가 어느 위치에 입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제 가장 간단한 건물 형태라는
그 도시계획 및 설계 행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설계 행위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도시의 지도를 컴퓨터에 집어 넣었을 때 딥러닝이 이 이미지를 예측을 해서 이제 도시의 형태를 보고, 아, 여기는 어, 상업지역이 들어갈 만한 곳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어디까지 데이터를 좀 더 넣어줘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이 연구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따가 그 컴퓨터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좀 새로운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보시면 보통은 어떤 거를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론이 유효하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들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제가 직접적으로 연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가 딱 너와 비슷한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는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거를 위해서, 비슷한 연구를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막 조작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도시 인식을 위한 이미지 딥러닝 알고리즘의 활용, 그러니까 합성곰 신경망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딥러닝, 그 컴퓨터 비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인간 눈높이에서 그 경관이나 객체를 인식하는 행위에 이 이미지 딥러닝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도시 경관에서 뭐 하늘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좌우에 있는 건물이 얼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얼마나 보이는지, 그런 것들의 비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뭐 개방감은 얼마나 느끼고 좀 정돈됐다는 느낌은 얼마나 들고, 그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그 딥러닝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많은 수의 이미지들이 이미지의 구성이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다, 이런 거를 좀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쪽의 연구가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좀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웹에서 얻은 사진이나 SNS에서 얻은 좀 사람들의 좀 감정이나 그런 표현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경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 미델이라는 분이 하신 연구에서는 어떤 도시가 가진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을 어, 굉장히 많은 수를 이 도로 네트워크 위에서 어, 분석을 하고, 이 도시의 위치마다 이제 어떤 객체가 보이는지, 하늘이 몇 프로, 건물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옆에 주차된 차는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각을 분석했고, 그거를 도시의 지도상에 넣고 이 지도 위에서 뭐가 얼마나 보이는지를 통해서 이 도시 지역의 좀 경관적인 특징 같은 거를 정량화하는 연구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성 사진, 항공 사진,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도시를 2차원적으로 찍어낸 사진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인식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같은 이제 그 도시 설계나 계획 쪽 연구보다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도시공학에서 그 공간정보 쪽 하시는 분 중에 우리 과에도 연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원격 탐사 하시는 분야에서
원래는 이제 그 비행기를 띄운다 하면 여러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어떤 객체를 파악했다면, 지금은 그냥 이제 한 장의 위성 사진만 가지고도 이 도시의 땅을 보고 이것의 뭐 색깔, 그 다음에 뭐 건물 같은 것이 있는지, 공장 같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이 뭐 숲인지, 뭐 농경지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함을 통해서 이제 토지 피복, 첫 번째,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낮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빠른 갱신 주기로 이제 도시의 변화를 빨리빨리 이제 갱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지 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을 조금 정확도는 낮지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의 논문을 소개드리면, 이제 어, 유철이 외께서 이제 그 리모트 센싱 관련된 논문지에 내신 논문을 보면, 도시의 이제 로컬 클라이밋 존을 알아내는데, 이 로컬 클라이밋 존이 보시기에는 약간 기후에 관한 건가 싶지만, 이제 토지 피복을 17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이제 건물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가 숲인지 뭐 사막인지 뭐 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도시 지역이 있으면 밀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고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이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 같은 머신러닝 계열의 방법론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CNN 방법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하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피복을 이제 CNN, 일반 CNN, 그러니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러니까 딥러닝의 한 방법론인데, 일반 CNN에서 객체를 인식해서 그 객체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제 CNN을 이제 도입을 해서 도시를 읽어봤을 때 기존 방법과 얼마나 향상이 되는가,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문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도시 연구와 살짝 좀 방법론적으로 치중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 뭐 이 토지용 분류하는 과제에서 정확도가 전보다 올라간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전적인 이제 도시 계획 및 설계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 원격 탐사 쪽에서 좀 더 그 기술공학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도시 연구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연구는 조금 더 이제 도시 쪽에 초점이 가 있는데, 이 베르마 자나엔 라만리땀 이 세 분께서 연구하신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함을 통해서 발생한 슬럼의 분포를 어, 그 위성 사진만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학습을 위해서 슬럼이 어디 분포에 있는지 알려진 그 문바이시의 자료를 활용했고, 이 슬럼 지도를 활용해서 위성 사진을 학습시켜서 이제 슬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 최대 90%가 넘는 정확도로 슬럼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좀 큰 용량의 데이터가 부족한 이 연구에서는 그 위성 사진의 해상도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낮은 해상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내서 슬럼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고, 여기 이제 좀 더 그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좀 언급도 많았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건데요. 원래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색깔도 있고 좀 더 다양한, 그다음에 전처리가 많이 이제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진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위성 사진에 비해서 도시 형태에 관해서 좀 더 단순한 정보만 가지고도 이 지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형태라는 것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류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들을 설계 및 계획 과정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논문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인데요. 다음에 말씀드릴 이 얀 외에서 이제 작성하신 논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CNN 방법론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래프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그 인접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도시 지역의 분포,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척별로 축척을 좀 더 땡기면 건물이 어떠어떠하게 분포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축소하면 이 건물들을 어떻게 블록화해 가지고 건물 형태를 이제 도시 형태를 단순화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도시를 레스터 기반이 아닌 벡터 기반의 자료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 자체는 훨씬 더 이제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바가 많고 한데, 결국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당장 CNN을 쓰고자 하지만 나중에 그 벡터 기반으로 도시 형태를 이해하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것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SCI급은 아닌데 그 플러스 원이라고 좀 더 또 독자적인 논문의 사이테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연구자는 유럽에 있는 1100만 개의 주택에 대해서 그 건물 형태 데이터만 가지고 건물의 높이를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위성 사진만 봐도 그 강남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슈퍼블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하나의 높이가 높은데 그게 굉장히 낮은 공장 건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연구자는 좀 그런 가장 쉬운 건물의 높이라는 변수부터 건물 형태 데이터만 집어넣어도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인 그 이제 기초 통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회귀 분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트,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고전 방법론, 두 가지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건물의 높이를 건물 형태만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그 학습 결과를 전이시켜도 일정한 수준에서 일반화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건물 형태를 가지고 이제 프랑스에다가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게 해도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밀로에비치 듀퐁이 한 연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연구에 가장 가까운데, 이 건물 형태와 그것을 보조하는 자료를 얼마나 집어넣었을 때 도시에 좀 더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속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고, 그 방법론으로 그 합성급 신경망 CNN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CNN에 대해서 도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와 같이
조금 생소한 것일 수 있다 보니까 CNN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방법론 자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게 좀 제가 알아보면 엄청 대단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컴퓨터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너의 판단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어 라는 함수만 제대로 정의해주면 이제 결론까지 도달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굳이 컴퓨터공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뛰어들 수 있는 분야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직접 돌리기는 아직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들 중에 그러니까 슬럼에 관한 논문 한 가지만 그림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슬럼 지도를 이제 뭄바이 이제 광역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위성 사진과 비교해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테스트셋에 대한 정확도가 그 90몇 % 정도 나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지만 보시면 이게 이제 뭄바이 정부로부터 받은 슬럼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슬럼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격자 구조로 슬럼이 어디 있는지를 학습을 시킬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실제 위치와 이 테두리가 위치고 그 파란색이 컴퓨터가 읽어낸 것인데 요 정도 지역을 슬럼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거의 정확히 맞춰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논문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논문지를 하나를 굉장히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도 말씀드리자면 제 논문과 직접 관련된 논문들은 아닙니다. 네, 우선은 그 제가 첫 발표를 하는 김에 굉장히 핫한 논문지를 하나 선점을 했는데요. 그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라고 그 제가 이제 그 딥러닝에 관해서 딥러닝이나 관련된 이제 새로운 컴퓨터 공학 쪽 방법론을 통해서 도시를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면 이 논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지가 일단은 지난번에 소개드린 JCR부터 보고 오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Urban Studies랑 Regional Planning 딱 두 개에 해당되는 모든 그 논문지들을 가져온 64개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CES라는 이 논문지는 9번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지는 Urban Studies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Regional Planning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에 있고 그 다음에 Journal Impact Factor가 5.3 2020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퍼포먼스에 들어가 보시면 꾸준히 그 5점대 임팩트 팩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랭크로 보시면 Environmental Studies 중에서 이제 상위 한 20% 정도 그리고 지리학 쪽에서 상위 10% 정도 그 다음에 Regional Planning에서도 이제 상위 20% 안에 들어있는 논문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ms and Scope를 보시면 쉽게 보시면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리서치인데 urban systems, 도시 시스템, 뭐 그다음에 built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그다음에 좀 지리학적인 관점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 대신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컴퓨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정보 기반, 그다음에 정보를 통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주로 연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물리적인 플래닝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이제 이를 방법론적으로 풀어냈을 때 대표적인 예로는 뭐 그러니까 GIS, 그 다음에 공간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시각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이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봤을 때 그 도시학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는 논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론적인 이 새로운 방법론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한가, 충분한 정확도를 갖는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논하고 있는 그런 논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1분씩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논문지는 그 코로나19 핫스팟을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GPS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야후 재팬에서 받아서 이제 도쿄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그동안 이제 그 사람의 GPS 기록을 통해서 봤던 이제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만 가지고 보면 하는 활동만 가지고 보면 어차피 그 활동 정보 그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데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점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HRU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코로나 관련된 증상을 이 사람이 검색했는가 아닌가를 이제 리스크의 정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증상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2주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굉장히 예측이 잘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GPS랑 이제 검색 기록을 야후 재팬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받아서 연구를 하니까 코로나 핫스팟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셀룰러 오토마타, 그러니까 도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시적인 한 에이전트 간의 그 상호작용으로 봤을 때 이제 항구 도시들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56개 도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56개 도시를 이렇게 그 150 바이 150 정도의 정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육각형들 이만큼으로 표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확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인 인사이트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의 이제 영국의 좀 개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항구 도시, 좀 큰 규모의 항구 도시에서는 항구의 기능이 좀 더 약해지고, 그다음에 작은 도시에서는 항구의 기능이 좀 더 강한 측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계획을 봤을 때 이 사우샘프턴과 이 디든베이 재개발 사업,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그 향후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논문들도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방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까지를 얘기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이제 좀 컴퓨터 쪽 논문지에 반해서 이제 CEUS 쪽에서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도시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훌륭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문지, 이런 핫한 논문지가 있다라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인바이러먼트 앤 어반 시스템스라는 논문지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우리 이거 화면 좀 닫아볼까요? 네, 뭐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 지금 그 저는 맨 밑에 그 11번 인공지능 아니 이 주제가 방법론을 뭐에 해당되나? 그 일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주거 지역의 상업 점포 발생에 대해서 일단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맨 밑에 11번에다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4번 도시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4번과 6번 주제에서 이제 인공지능 방법론을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려는 것이 조금 두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약간 뭐 부동산 예측 느낌도 나다가, 또 도시 형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예측이면 6번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법론적인 인사이트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도시적인 인사이트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4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연구 내용은 좀 6번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6번이나 7번, 네. 음.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아까 저기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그 공유 좀 해줄까요? 그러면 아까 아, 네. 좀 아까 우리 그 엑셀 파일에 이렇게 저기 스프레드시트로 된 거에 보면 네. 음, 이게 도시 계획 분야는 이게 뭐 약간 사회과학 느낌이 나긴 나는데 사실 이제 도시 설계 분야는 어, 그 그러니까 ANHCI라고 있잖아요. 아, 네. 인문학 쪽 거기 더 가깝다고요. 그리고 이게 QS 랭킹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QS 랭킹이 어떻게 그 산정되냐면 거기 뭐 학과 단위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나오는 실적들 있잖아. 그거는 시빌 앤 인바이러먼트에서 측정이 안 되고 그 아키텍처 앤 빌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아무리 많이 낸들 여기 뭐 시빌 앤 인바이러먼트의 랭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키텍처 앤 빌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측정이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그 학문 분야가 구분이 어,
좀 설계 쪽은 약간 미학이나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떴구나.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문 뭐 빌트 인바이러먼트 이쪽 A 아트 앤 인바이러먼트 아트 앤 휴머니티스에 가까운 것 같고요.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쪽이 되면은 이제 뭐 소셜 사이언스에 가까운 것 같고 그거 좀 바로 잡아 주려고 얘기를 했고요. 그 QS 랭킹 그 구분하는 지난주에 이제 그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시빌 앤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인데요. 그 저기 그냥 학과 단위로 보면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조 교수님들만 그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거꾸로 건축학과에서 구조 교수님들 계시거든. 그분들은 또 이쪽 11쪽으로 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논문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그 환경 쪽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은 또 저기 여기 11쪽으로 측정이 안 되고 또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 쪽으로 측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논문을 아무리 쓴들 우리과 QS 랭킹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플러스 원 있잖아요. 그 플러스 원도 위험 저널이야. MDPI보다 더 위험한 애들이 걔들이에요. 뭐 논문 개별 논문은 좋은 논문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논문 낼 때는 플러스 원은 내지 않도록 네, 대충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아까 그 재윤이 거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그 CNN을 연구 방법론을 하기로 했으면 그 CNN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아, 네. CNN으로 이렇게 RNN도 있고 CNN도 있고 뭐 ANN도 있고 뭐 많던데 그리고 그러니까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셀룰러 오토마타도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여기 건설환경과학부도 그 어떤 공무원분이 또 셀룰러 오토마타를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걸로 세종시 지금 도시계 전병창이라는 분인데 그걸로 한 3년 전에 받았고 여러분도 아마 잘 들어봤을 텐데 그 중앙대학교 유중석 교수님이 그 먼 옛날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셀룰러 오토마타로 박사 논문을 받았죠. 그래서 셀룰러 오토마타도 다 결론은 이제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도시를 막 분석하는 그런 거거든. 그게 뭐 셀룰러 오토마타도 있고 또 뭐 스페이스 신텍스도 뭐 그런 거고 그게 계속 진화해가지고 뭐 지금 CNN 인공지능까지 이제 온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저기 엑셀 파일 그 스프레드시트 좀 다시 좀 볼까요? 네. 여기 두 번째 희망 강독 저널 좀 체크해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사람 베이스로 하니까 그러니까 X축에 사람 베이스가 되니까 이게 비어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저널들을 먼저 써놓고 그 저널들에 쓸 학생들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오늘 안으로 그래야지 이게 비어있는 애들이 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저널은 그때 우리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볼드체로 된 애들 있잖아요. 아, 네. 얘네들을 여기 A열에다가 쭉 써주고 네. 거꾸로 사람을 그 뒤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그 A열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 기타 해서 여기 우리가 볼드체로 써놓은 것을 주로 내지만 나는 좀 다른 걸 해서 다른 거를 한번 리서치해 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뭐 본인이 추가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오늘 6시까지 안 쓰면 내가 일괄 그냥
개정을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게 그러니까 UFUG는 오늘 했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CEUS도 오늘 한 거고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그런 저널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 제일 탑 레벨에 있는 애가 있는데 저기 볼드체가 다 없어져 버렸나? 저기 저번에 새로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뭐 에듀케이션 어쩌고 하는 게 어반 에듀케이션 플래닝 어쩌고 하는 게 네. 우선은 그 볼드체 써주신 것 중에 서스테너빌리티를 빼고 여기 맨 뒤에 이렇게 10개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어반 에듀케이션은 볼드체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그거 사실은 좀 넣고요. 네. 여기 보니까 네이처지도 2개가 있네. 네이처 자매지인데 그러니까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랑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데 네. 얘는 임팩트 팩터가 다 19, 25 이런 애들인데요. 걔도 한번 봅시다. 어떤 놈들이야. 뭐 예를 관광에 관심 있는 학생은 뭐 도시재생이나 관광 여기 보니까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뭐 이런 저널도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네요.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게 오늘 안에 오늘 뭐 일과 시간 6시 전까지 이게 다 세팅이 돼서 다음 주에 경보용, 박세경, 박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영이는 지금 찾아놨네. 세경이 지금 비어 있죠. 박채원 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2페이지 정리한 거를 좀 다시 좀 볼까요? 다른 학생 다 이제 사실 오늘 현영이가 발표한 포맷이 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근접한 포맷인데요. 아까 2페이지로 정리한 그 포맷을 네네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고요. 제일 위에다가 네. 연구 토픽을 쓰고 제일 위에다 연구 토픽을 쓰고 그러니까 1. 연구 토픽 2. 두 번째 쓸 게 conclusion 예상되는 결론을 쓰고 3. 그러니까 예상 결론이라는 거는 그걸 봐야지 이 대략 뭐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3이 이제 방법론 3이 방법론인데 방법론을 정리할 때 딱 그 방법론을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론 아까 현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위 개수하고 집중도 지수, 회귀 분석, 질적 연구 이렇게 3개 방법론을 본인이 쓰겠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 방법론은 내가 확실히 터득하고 졸업을 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런 거니까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론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한 2-3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CNN 하나야. 지금 양지훈 생 같은 경우는 CNN 하나에 대해서 이 논문을 정리하지 말고요. 논문 정리하는데 시간 투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논문은 그냥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저널을 이렇게 보여주란 말이에요. CNN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그게 방법론 뭐 예를 페이지 분량으로 보면 연구 토픽이 한 줄이고 컨클루전이 한 문장, 그러니까 한 세네 줄. 방법론이 한 반 페이지, 방법론 2도 반 페이지, 방법론 3도 반 페이지. 그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밑에 좀 남잖아요. 거기에 여기 아까 저널 소개, 그게 그 저널에 대한 소개를 이게 지금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물론 그 저기 화면 보여주면서 해도 되는데, 그 얘가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저널인지, 또 이게 어느 분야, 뭐 어번 스터디즈, 리저널 스터디즈, 뭐 어느 분야에 이렇게 걸려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편집장이 누군지, 편집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지, 아니면은 그냥 영미권이나 유럽권 저널만 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시아 편집장 보면 요즘에 해외 저널 편집장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뭐 중국인들이 논문도 엄청나게 내고, 그게 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물론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 사실 장사거든, 장사. 그러니까 편집장이 중국 사람들인 경우에 뭐 중국인들 투고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티즈 편집장이 만약에 나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도 엄청 낸다고. 이거 여기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 3분의 1 페이지 정도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발표하는 학생.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논문 심사하는 학생들이니까 심사 받아야 되는 학생들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페이지가 정리가 돼야지. 물론 그 두 페이지 중에서 저널 소개 여기 잘 써놨네. 여기 1, 2, 3번이 잘 정리가 된 거를 심사위원들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하니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보낼 거니까 그 두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양재훈하고 현영이 같은 경우는, 특히 현영이 같은 경우는 좀 보완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다시 좀 정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네네. 네. 양재훈도 심사위원께 마찬가지. 보내진 않겠지만 정리를 심사위원한테 보내진 않겠지.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두 페이지 정리하는 거를. 네. 그래야지 나중에 논문 스타트할 때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음 주까지 그럼 보완해서 다시 보내주고, 오늘 그 두 페이지 정리한 거랑, 오늘 어차피 다시 해야 되지만 두 페이지 정리한 거랑 또 논문 읽은 것들을 카톡창에 압축해서 보면 한 파일로 압축해서 보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때 다운받아서 이제 읽잖아요. 그럼 여기 다운받은 원래 이름이 있잖아. 뭐 저쩌고 .pdf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그 필기 프로그램 가지고 뭐 색깔 칠하거나 뭐 이렇게 노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파일 이름을. 왜냐하면은 다른 학생들도 이제 직접 받은 학생도 있고 자기가 또 노트 필기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맷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 파일명이 뭐 주저리 좀 PDF 받은 파일이 뭐 그러면은 제일 끝에다가 NDC 붙이고 뭐 저기 만약에 재윤이다 그러면 YJ라고 쓰든지, 하여튼 그래 앞에다 붙여버리면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니까 뒤쪽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보낼 때 그렇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통
보통 요 정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으니까. 오늘 지민이는 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안 했고, 다음에 언제 시간 되는 때 비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는 보영이, 세경이, 채원이가 준비하도록 하는데, 미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화요일이니까 늦어도 하여튼 월요일 6시 전에는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 몇 명 학생한테 얘기했는데 좀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하려고 녹음을 했어요.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실 유튜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신경 쓰면 잘 발표를 못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끝낼게요.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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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